안녕하세요. 공업교육론 2020학년도 2월 기본 핵심 이론 1개월 완성입니다. 2월에 이제 핵심 이론 싹 마치고 3, 4월에 심화 강의 들어갈 거예요. 그 심화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5, 6월 그러니까 이게 2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3, 4월은 심화 이론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교수법까지 들어가면서 일단 심도 있게 대신에 이제 2월에 기본 절반 정도는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쭉 중요한 핵심 위주로 이렇게 그죠? 한 달 완성이 하고 원래는 기본도 이제 2달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뭐 한 이 정도면 한 49페이지,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책을 보면 아무리 요약된 것도 30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어요. 2020년까지. 그래서 2020, 그전에는 이제 뭐 85% 적중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작년에는 그죠? 기분 좋게 100% 빠져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빠져나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업교육론 나온 것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왜 100%, 그전에는 왜 85%냐? 다른 걸 좀 덜 참조한 거죠. 근데 제가 공업교육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술, 교과, 교육화 괜찮죠? 네. 어때요? 예. 끊어야 돼? 예. 그래서 뭐 기술 교과 교육학 나온 기출문제, 공업교육론 나온 문제, 그다음에 일반 교육학 있잖아요. 여러분 듣는 교육학 기출문제 이런 걸 해서 쫙 거기까지 바운더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100% 이제 적중을 했다. 2021학년도는 더 여유 있게, 그죠? 빠져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잡아다 놔서. 그래서 혹시나 또 빠져나갈 게 있으면 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기본 이론에서 한 50페이지 정도 압축을 해서 1개월에 가볍게 해놓고 요걸 바탕으로 더 심도 있게 배 정도로 한 2.5배 정도 불려가지고 요 이론에서 2.5배 정도 불려내서 심화 이론 대신에 뭐 2달이니까 충분하죠. 3, 4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 6월은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를 갖고서 이제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공업교육론 기출문제만 갖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업교육론 또 공업교육론 하신 분 또 기술 분야를 또 몰라요. 근데 기술 쪽은 더 창의력이 있어요. 막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게 또 출제가 돼요. 조금 더 공업이나 기술이 나누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 우리는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애매와 모호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애매모호한데 애매는 뭐 영어로 말하면 ambiguous고 모호는 obscure거든요. 애매하고 모호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말하죠. 이러면 안 돼. 서술형이 망합니다. 그래서 뭐 기입형은 일단 우리가 뭐예요? 기입형은 뭐 2점이니까 두세 줄 생각하시면 돼요. 칸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뭐 4줄 이상, 4-5줄. 칸도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래갖고 공업교육론뿐만 아니라 기술 교과 교육학에서 뭐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왔고 이게 그래서 도움이 된 게 이렇게 양쪽을 다 보니까 혹시 겹치기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출제원들 있잖아요. 그럼 강조점이 다르지.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공업교육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2020학년도 공업교육론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온 게 또 기술에도 나오는데 기술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여기 이 영역에서 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계속 퍼다 놨더니 여기서 또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어떤 여러분 배우는 교육학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PBL 같은 경우는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예, 문제 중심, 그죠? 교육법. Problem Solving Method하고 좀 다, 문제 해결법하고 문제 중심 교수법은 좀 달라요. 문제 해결법이란 건 오로지 문제에만 집중을 해갖고 학생들을 고려 안 해요. 나빴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조금 발전적인 거 아니에요. 발전적인 겁니다. 이 기술 쪽에서는 문제 해결법 굉장히 강조합니다. 문제 중심보다 문제 해결법을 계속 얘기를 해요.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공업경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 중심 교수법, PBL,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논술 10점짜리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문제 중심 교수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두지만 학생, 그죠? 중심 쪽으로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교수법도 10점 나왔죠. 프로젝트 중심 교수법. 대충 알겠죠? 학생 쪽으로 간다면 어떤 쪽으로? 또 프로젝트와 문제 중심 교수법도 이렇게 비교. 이렇게. 뭐 프로젝트 교수법은 뭐 뻔한 문제. 예? 일정 시간을 두고 딱 그 일정 시간을 두고 문제 풀어봐라. 대신에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법이나 문제 중심 교수법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뻔한 문제가 아니라 난이한 문제, 추상적인 문제, 귀납적인 문제, 미래 지향적인 문제, 잘 손도 못 대는 문제, 이런 쪽에. 그러니까 딱 프로젝트처럼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더 민주화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업경로 나왔을 때는 프로젝트 문제 중심 교수법에서는 10점짜리로 나왔고, 또 일반 교육학에서는 5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5점이었어. 이 한 문제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 옛날처럼 85%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양쪽을 다 묶었더니 이쪽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 안 나왔던 게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공업하고 기술이라는 게 별 차이가 있어요? 교육학 용어로는 그런데 교육학 선생님들도 잘 구분 못하지. 문과거든요. 저는 이제 뭐 문과와 이과 약 쪽을 다 전공을 했으니까 양쪽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못 보는 거지. 공업 기술이 공업 기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으면 왜 선생님 달리 뽑겠어요?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뽑지. 내가 그냥 면박은 아니고 용어가 다르잖아요. 교육학은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말하고 쓸 때하고 이 공업이나 기술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공업이나 기술 교육학에서 쓰는 그 용어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 핵심 이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논점, 개념, 의, 요건, 그 다음에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항상 어떤 거든 항상 쓸 때 일단은 그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게 답안지다 쓰세요. 학원 사이트에 보면 다 답안지 올라가 있어요. 교육할 때 답안지 주죠? 그 답안지다 쓰세요. 제발 그 16절지다 쓰지 말고 처음부터 그 딱 답안지다가 기입형 같은 경우는 한 2점짜리니까 두세 줄 이렇게 쓴다 생각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하여튼 옛날에 4점, 오늘날은 4점 많이 내는데 옛날에 5점도 있었어요. 4점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술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언뜻 봐도 20점이 아니라 22점 정도? 더는 26점까지도, 24점, 6점까지도 봐야 되겠더라고. 좀 애매하게 이쪽 그 기술 교과 교육학하고
내용화 가고 있는데 애매하게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20점이 아니야. 근데 공업경로는 딱 보면 한 20점 됐었어요. 근데 이쪽은 어버브. 그래서 서술형이 4, 5점인데 제가 항상 일단 답안지에 연습을 할 것, 답안지에 쓸 것 쓰는데 서술형식으로 정리해달라. 기입형 나올지 서술형 나올지 조금은 대충은 하지만 서술형 형식으로 좀 넉넉하게 5줄, 6줄 정도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모든 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기입형 나오면 줄여서 쓰면 되는 거고 서술형 나오면 그대로 쓰면 돼요. 옛날 논술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술형 기준에서 5줄, 6줄 정도 써갖고 기입형 나오면 줄여 쓰고 서술형 나오면 그대로 쓰고 논술형 나오면 좀 콩 불리듯이 불려 쓰고 이렇게 내가 하니까 학생들이 좀 더 편했죠. 왜? 답안지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야? 응?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막 흥분해서가 아니라 많이 알고 있으면 뭐냐고. 정확하게 쓸 걸 써야 돼. 이게 채점위원들은 내가 딱 정답지 갖고 있다가 요게 포함됐느냐 안 됐냐 갖고 감점을 하거든요. 요거 있어? 맞았어. 요거 없네? 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교육학 같은 경우도 점수를 안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썼으면 백날 많이 써봐야. 근데 이제 공업경론이나 이런 쪽은 조금 애들이 알겠어. 조금 약하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들도 본인들도 약했으니까 좀 감안하는 게 있죠. 왜? 정식 교육학 문과 교수님들하고는 조금 그죠?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무시할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출제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자라든가 그죠?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임용고시 강의하면 3년 동안 출제 제한이 있어요. 출제원 못 들어갑니다. 저는 리스트에 떠 있어 갖고 주 선생은 절대 출제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왜? 내가 자기가 해놓고 100% 적중했어요. 이게 그렇게 안 해도 적중할 수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지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야구 같으면 스트라이크가 지금 들어올 건가? 딱 타자는 딱 공 하나만 노리는 거잖아요. 스트라이크 나올 건가? 커브를 넣을 건가? 그죠? 포크볼 던질 건가? 지금 빠른 볼이면 빠른 볼만 하나를 위해서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 되더라도 방망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공 딱 하나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지. 전과 후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기출문제잖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돌고 돌아요. 기출문제도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답안지 작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요약을 정리해 나가는 거 과정이거든요. 줄여 나가는 거야. 책이 1000페이지 된다 그러면 500페이지로 줄이고 5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300에서 200, 200에서 100페이지, 100에서 50. 나중에 최종적으로는요. 제가 마지막까지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보는 것만 갖고도 계속 이제 기존에 따라오신 분들은 마지막 것만 갖고도 거의 100% 적중하게 요것만 해오라고 그래. 요것만 제발 요것만이라도 한 50페이지라도 외우고 가라. 이거 모의고사에서 줍니다. 그것만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잘 썼다고. 거기도 작년에도 심지어는 9월에 이제 오신 분도 이 공업경로는 문제가 없었다. 빠져나간 거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하도 연습을 시켜서 답안지 이거 강조를 하고 요약을 해오라고 매주 괴롭히고 요약했어요? 내가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 6월은 이제 기출문제인데 공업경로 요것만 딱 들여다보면 100
100% 적중을 못해요. 그래서 기술 교과 교육 쪽하고 교육학 교육이 중요한 거 여기까지 좀 들여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뭐 시험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죠? 볼 수는 있는데 한 60, 70%뭐 이렇게 뭐 그 정도 갖고 합격 요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7, 8월에 여름에 7, 8월에 되면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주제별 요약을 하고 이게 이제 이론을 이제 요약을 쭉 하죠. 주제별로 쫙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주제별 어떤 핵심 문제풀이 정도 이렇게 주제별로 쭉 해갖고 뭐 제가 기존에 보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쭉 해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쓰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요약하시오. 서술형으로.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이제 9월부터 들어가니까 이거,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막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한 번에 다 해주려고. 그래도 하긴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다 까면 한 7, 80%까지 여기는 이제 일단 경계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하고, 실전 문제풀이. 실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풀이하고, 11월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되잖아요. 2주나 한 3주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적중 모의고사. 이것만 보고 가도 된다, 뭐, 이렇게. 확 더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여기 기출문제까지 언급하면 요거 잘 요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약을 해 놓은 거 갖고서, 이제 이런 거 뭐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실전 문제풀이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다양하게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한 2주 정도는 승부 거는 거예요. 올해 나올 게 뭐야? 나와라. 이거는 이제 제너럴하게 푼다면, 혹시 빠져나갈 수 있는 놈들이 없나를 점검한다면, 얘는 뭐가 나오지? 이렇게. 뭐, 심지어는 출제, 방문각이니까 크잖아요. 저는 자료를 다 오픈합니다. 자료를 다 오픈하는데, 다른 데서는 오픈 않고, 수험생에게만 주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자료를 오픈하다 보니, 이제 출제 위원들이 참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조해봤자야. 요거 조 선생이 강의했으니까 요거 내지 말아야지. 다 프린트 해갖고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응용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응용해봐. 그래서 첫 주는 이렇게 딱 줘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시험에 임박해서 못 봐. 이미 출제가 된 상태. 그러고 일주분을 더 만들어요. 왜냐면 요거 보고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쉽게 입감용이고 내가 여기서 한 거 빼고선 내겠지 이렇게 예상해서 다음 주엔 다른 문제를 사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여유 있게 이제 딱 가서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이 보고서 혹시나 주 선생 건 피해서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주 문제가 또 아니면 3주일 때는 뭐 더 여유가 있고 2주, 3주 거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비밀 병기? 뭐 그냥 첫 주는 주는 거야. 이게 공개되면 내가 손해볼 거다 예상하면서 그냥 줍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시간 촉박해서 이미 출제가 다 된 상황. 출제가 된 상황에서는 막 10일 남고
닦든 뭐 이렇게 남을 때는 하나 더 딱 주면 맞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줄 때마다 뭐 16문제, 18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꽤 많거든, 문제가. 그럼 걸려들죠. 거의 그것도 실제 출제의 3배속이니까. 실제 출제되는 문제의 3배수니까, 한 해분이. 그러니까 뭐 거의 3개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걸려들 수가 있죠. 그렇게 준비를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우리 출제원들은 뭐 뒤쪽을 하겠지만, 기본일은 뭐 하겠어. 뭐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벌써 그렇게 1년 구상을 하고 갑니다. 올해는 제가 일일이 강의를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강의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은 큰 이제 부담은 없을 거고, 그래서 한번 그 프린트 1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죠. 프린트 여기 이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공업경로는 중등 그 임용고사 기계, 금속 나눠져 있죠. 그죠? 전기, 전자, 통신 나눠져 있고, 화공, 섬유. 건설은 아직 안 나눠 있어요. 건축하고 토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나눠 있어요? 안 나눴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건축 토목이. 이거 가르치기 쉽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친구한테도. 야, 해봐. 그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토목 못해. 토목 그 기술사는 또 건축 못해 이러더라고. 기술사 갖고 있어도 벌벌 떨어요. 학생들이 그 예비 선생님들이야 무섭지. 임용고시 강의 어떻게 하냐고. 막 뭐 기술사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벌벌 떨어요. 근데 임용고시는 왜 실패하느냐면,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왜 실패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기술사 문제도 조금 나옵니다. 조금. 그 다음에 뭐 중간 문제, 뭐 기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업경론이고 이러니까 이게 가면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공업교육학이 있어요. 공업교육이 있다고, 공업교육. 고등학교 과정에. 그래서 이제 공업교육이 이제 이게 고교 과정에 있거든요. 요것도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출제가 되니까 뭐 이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사랑을 해줘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말하면 쉬운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제를 해요. 이제 일단 공업경론도 일단 뭐 기술 이제 공업에 도학이 그죠? 교육학이니까 믹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재료가 뭐냐? 그 재료를 갖고 용접이면 용접을 갖고, 선반이면 선반을 갖고, 테이퍼 가공이 테이퍼 가공 갖고. 저도 자격증 있다고 했어요. 뭐 실험은 피로 시험이냐, 충격 시험이냐, 뭐 로크웰이냐. 저도 이제 금속 강의를 하니까 강의도 그것도 하니까. 그래서 다 해요. 하고 뭐 절삭 가공이 있고 비절삭 가공이 있잖아요. 절삭이야 뭐 선반 밀링 뭐 이런 것이고, 비절삭은 용접 같은 거, 뭐 융접 그죠? 쭉 뭐 쉽게 말하면 소성 가공, 변형만 주는 것들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제가 현대도 다녔어요. 현대. 비철회사에는 최고 큰 게 현대고요. 두 번째가 일진그룹이에요. 두 군데를 다 다녔어요. 일진그룹은 그때 뭐 주조가에 로가 한 190개 정도 있어. 용광로, 반사로, 전기로. 로라는 로는 다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막 주물까지 해서 금형 설계 막 기계 설계도 했지만 금형 설계 2,300까지 넘더라고. 기계 설계보다 너무 어렵더라고, 금형 설계. 현장 가서 다 만들어 보고 제가. 그래서 로라는 로는 다 구경한 사람이고 저만큼 구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철회사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과 비철로 나누잖아요. 쇠는 다 뭐 일반 전공자 아니면 다 쇠면 쇠지 뭘 이러는데 뭐 할머니도 뭐 스탱이라고 스탱이 스테인레스 스틸이잖아요.
스댕생, 뭐 도란스, 트랜지스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들 무조건 다 도란스, 뭐 수댕 그릇 뭐 이렇게 뭐 노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던가 이런 게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론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은 이건 안 되지. 자격증 있냐고. 저는 있다 이거예요. 교원 자격증하고, 그죠? 기계 자격증도 있으니까. 근데 현장 경험까지 있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용광로에다가 쇠를 녹일 때 어떻게 녹이고 분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직접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장대 같은 게 온도계거든요. 그리고 찔러봐요. 알루미늄 뭐 8,900도, 그죠? 뭐, 그 다음에 FE 철은 1592 플러스 1, 1500, 그죠? 1500 뭐 32 플러스 1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찔러두면 알루미늄 허옇게 떠요. 빨간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8,900도 되는 거. 꼭 뭐 800 몇 도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또 달라요. 쇠가 1530 몇 도, 그건 이론이고, 실제 찔러보면 그 작업 환경이나 이런 데서 달라요. 처음부터 온도가 쭉 올라갑니까? 1500 몇 도가? 아니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뭐, 알루미늄 뭐,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 1000도 넘어서 황동 막 이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1500도 이상에서 뭐 쇠가 분리되고, 계속 광석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찔러보면 정말 시퍼런 막 색깔도 나오고, 빨간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시퍼런데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나 없음이에요. 백숙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없어져, 녹아갖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1차에서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차는 교육학이 20점이에요. 공업경론도 몇 점이에요? 20점이에요. 원래 딱 20점 이건 아닌데, 교과 교육론이긴 한데, 아닌데,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사실은.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딱 20점 나왔던 것 같고, 전공이 60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교육학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학 공부하면서 공업으로 약간 돌리면 20점 더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점수를 어디가 또 따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반 교육학원 문과 교수님들이라 그 문과 하나하나 갖고도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사람을 잡아요. 점수를 잘 안 준다는 얘기지. 근데 공업교육론은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 잘 하겠어. 내가 옛날 해보니 뭐,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논술 있을 때 죽음이었어. 그것도 더군다나 10점이었잖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죠? 논술이 없어지고 서술형이 쪼개서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람이 4-5줄을 쓸 수 있잖아요. 그 글도 안 되면 이제, 선생님 되기 어려운 거지. 선생님, 요즘 보니까 블랙독이나 그런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아프다. 나는 막 그거 보고서 꼭 보거든요. 정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런 고뇌와 막, 너무 좋더라고. 저번에 검사 내전도 보니까 그 세계가 이렇구나.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조직을. 조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괜찮은 분, 또 기관직에서 빨리 정규직 때 참 서름이 많구나, 그죠? 정말 몇백 명 되는 데서 저 선생님이 언제 근무했었나 막 이렇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잖아요. 참. 그렇다고 기관직 교수님들 선생님이라 해서 봉급은 똑같아요. 봉급은 똑같아요. 그래서 산재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사고 났을 때 담임도 맞고 다 맞는다고. 할 건 다 하는데 단지 신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저기 화이팅 하시고 정규직 뚫으세요. 뚫을 수 있습니다.
또 왜냐면은 사실 문과 같은 선생님, 국영수 같은 경우는 막 뭐 몇십 대, 40대 일 많을 때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서울대 그쪽 가서 교수님들 또 강의를 들을 때 서울대 국무고 국문학교 조교들 석사과정 거의 마친 애들 또 왜 한국어학을 하냐 저기 국어 교사를 하죠. 서울대 대학원 석사 마친 조교 출신도 어렵대. 장담을 못한대. 아니 S대에서 장담을 못하면.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 공업경론이 꿀이잖아요. 이거 너무 고맙고 그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은 적도 없고 제 때는 저도 40대 막 3명 뽑고만 안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나는 좀 널널하게 조금 남은 연금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게 뭐 스위스가 어디야 돌아다니면서 방학 때 이랬을 것 같아. 선생님들 해서 한 번만 정확하게 해서 열심히 합격하면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붙으면 되잖아요.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건 뭐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열심히. 그래서 교육학도 20점인데 점수 따기가 힘들어, 그죠? 공업경로 요걸 노려볼 수가 있어요. 같은 20점입니다. 어쨌든 아무거나 점수 고득점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00%를 맞춰 드릴 테니 90점 이상이라도 좀 맞자 이거죠. 29, 18, 18점. 옛날에는 뭐 제가 적중도가 좀 85%일 때는 한 16점 정도 맞아서 여기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간이 좀 더 부어갖고 여러분한테 18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점 만점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온 학생도 정기하셨는데 그분은 정기하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기초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브 코스. 오브가 코스죠. 그래서 2달 반 딱 정리를 했어요. 거기도 고득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을까요? 그 덕분에 현장에 오신 분 위주로 제가 약속을 했으니 사이트는 좀 손해를 봤죠. 바로 실전을 할 줄 알았더니 왜 제목이 달라요? 근데 이분을 또 배신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괜찮다고. 그 말에 책임지느라고 손해는 봤습니다. 왜냐면 찍어서 동영상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로바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게 현장 강의와 여기 이제 매칭이 올해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해주니까 말한 대로 할 거니까. 근데 그때는 이론까지 다 믹싱 시켰으니까 난 나이가 다 끝났는데 이런 분들은 기분 안 좋았죠. 근데 올해는 그럴 일은 뭐 노프라그럼 그런 일은 없어요. 공업경론에서 자 18점 이상을 막 20점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20점 나오면 제가 밥 사기로 하고 18점 나오면 뭐 16점 나오면 여러분이 사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주니까 18점 우리 제자들은 18점 예비 선생님들은 18점 이상은 좀 목표로 합시다. 그죠? 그리고 전공에서 60점이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또 전공에 또 도움이 조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금속도 또 강의를 하니까. 작년에는 또 안 뽑았어. 그죠? 자, 그래서 공업경로는 구체적인 출제는 대략 기입형 2점, 서술형 4점, 논술형은 그러니까 20학년부터는 출제 제외됐어. 그죠?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안, 시험 시간에 답안 작성이 중요하다. 그 평소에 시간에 요약 정리, 이 요약 정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약 정리가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중요해? 시간 내의 요약 정리. 요 준비를 위해서 부단히, 그죠? 답안지에다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약 정리. 이걸 강조하고, 그래서 공업경론 강의도 염두에 이걸 두고 문제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핵심 포인트는 제가 파악 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정답을 작성하면 기본 핵심 이론부터 이게 고득점 시작이다. 여러분, 한 50페이지, 49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공교롭게 기술이나 공업이나 다 페이지가 거의 똑같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양쪽을.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한 아이고 2월 강의 이까지 그 기본이지. 아닙니다. 기출문제 전 분야를 다 그죠? 터치했어요. 여기서 공 불리듯이 2.5배 불려갖고 여기 갈 거고요. 요거는 공업경론만 하면 시시하잖아요. 공업경론 체계는 또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다 아우러서 이렇게 교육학 할 때도 조 선생이 강의했던 게 나왔네? PBL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무 데나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사실상은 교육학 쪽의 공업과 기술, 일반 교육학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숙하게. 2달이잖아요. 2달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한쪽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출문제를 전지전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해도 한 60, 70점까지 간다. 여기서부터는 7, 8호는 방학되고 어쩌고 하니까 요약할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정리가 잘 돼야 돼. 여기까지 정리되면 사실은 이렇게 따로만 오면 그냥 돼요. 9월부터는 따로만 오면 돼, 이제 그 곡식을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도까지 넣어놨어요. 기입형 서술형 나오는데 배점이 2014년부터 자른 게 이때부터 주관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교육평가원에 평가원 문제에 뭐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항상 내가 다 답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정답을 달아요. 저도 정답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 다른 거예요. 달고 20학년도 저번 것도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뭐가 옛날하고 좀 빠졌나를 더 검토해서 또 그 5월에 해설을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틀린 건 없을 거다 생각. 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 내 것 참조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자료를 다 오픈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도 오픈 안 해갖고 나는 솔직히 강의를 어떡하지? 했는데 독하겠어요, 독학. 왜냐면 누가 답 따라놓은 게 없어갖고. 옛날 건 도움도 안 되고. 근데 공교롭게 2014학년도부터 작년에 2019학년도까지 훑었더니 2002, 어떤 분은 2002년부터 하는데 2002년부터 한 거에서 빠져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다 비교했더니 거기 건 볼 게 없더라고. 객관식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2014년을 했으니까 왜 2002년부터 안 해줘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겹쳐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부분을 뽑았더니 현재 교육의 이제 교육 과정 봐야죠. 최신 교육 과정, 우리가 최신 교육 과정은 2015년 그저 교육보고시 74호고 80호예요. 총론 있고 강론 있는데 이 총론 법학도 마찬가지지만 형법 총론 있고 형법 강론이 있다면 강론이 특별법이고 1번 적용되고 같은 이론이라면 총론이 2번째 적용돼 일반법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교육학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 이 교육학의 총론은 일반법이에요. 강론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법의 원칙에 의해서 뭐가 먼저 적용돼요? 이게 우선 적용이에요. 그래서 1번 적용이다. 이게 2번 적용이에요. 이렇게 적용되는 것, 똑같은 것이 중첩될 때 어떤 게 먼저 적용되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맨날 이게 가끔 가다가 대학에서도 내 사이트를 보는 분들이 있나 봐. 뭐 다 해? 그냥 능력껏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률 적용할 때 강론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건 민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공업경론 아니라 기술에는 지적재산권이 다 나와요. 특법법, 디자인권, 상표권, 그죠?
이런 뭐 것들이 다 나와. 그다음 하나 더 해갖고 뭐 저작권까지. 근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또 출제가 돼요. 법이. 왜냐하면 특허가 기술은 중요하잖아. 또 창의적인 거.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또 예측도 뻔해요. 저번에 특별법 나왔으면 다른 것도 더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교육학, 요게 이제 바이블입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공업교육의 기본 개념. 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 모든 건 학문적에서 실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교수님들 다 뭐예요? 항상 이론가잖아요. 실무 경험은 많이 없어도. 교수님 중에는 이렇게 현장 경험이 없는 분도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 뭐 몇 년 이렇게 있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현장에서 만들어도 보고, 뭐 주조도 해보고, 뭐 금융주조가 뭔지, 사용주조가 뭔지, 쇠도 녹여보고, 로도 다 190개 다 돌려보고,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은 이론가야?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너무 대단한 거야. 아무리 이론만 많이 알면 뭐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수용 내용을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여기까지 보면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추상적인 거,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이게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적표라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나 목표에 의해서 수업 목표나 목적이, 어떤 것은 먼저 분석한 다음에 목적이나 목표를 잡고, 수업 목적이나 목표 잡고, 목적이나 목표에 따른 내용이 나오고,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첫 주하고 마지막 주 보면 진단 평가를 하고, 이건 점수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성평가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평가는 과정평가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뭐예요? 종합평가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피드백이에요. 이제 반성을 하죠. 해갖고 뭐 자아 반성하는 게 자기 선찰, 존 두이가 말한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피드백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평가하고, 동료 평가가 있고, 자기 평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저번에도 그죠? 자가 평가, 자기 성찰 과정을 또 써보라고 했었잖아요.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영화 감독도 아닌데. 공업경론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진학. 요즘 뭐 진로나 진학도 뭐, 원래는 고등학교 가면 진로 진학 선생님이 있으셔요. 원래 일반 교사를 한 1년 하면 줘요. 진로 진학 교사님 교사증이 나와요. 그래서 일로 빠져도 돼. 나는 애들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 요거 잡담하기를 좋아해. 원래 선천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중에 빠지면 돼요. 진로 진학 쪽. 대신에 연세가 좀 드시면 이제 저 수업 준비하기 좋은 거. 애들하고 야, 너 뭐가 문제야? 요 진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요거 떠들어면 되니까 수업 준비 안 해도.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가기도 또 교수법에서 계속 논술형이 10년 연속 나왔었죠. 교수법. 그래서 10점짜리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서술형이니까 이제 서술형에서도 계속 나오리라 보고, 산학협동. 산학협동은, 그죠? 산업계와 학교가 협동하는 게 산학협동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에요. 이 현장 실습이 작년에 원래 없앤다고 했었어요. 너무 많이 다치는 거야, 애들이. 제가 현장에 보면, 현대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프레스 있어요, 프레스가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고, 발로 누르는 거야. 그러면 손가락 넣고 발로 누르면 이게 아작이 나요. 그래서 되게 뭐 거의 꼭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 현장 반장들 20년 해보면 뭐 두세 개가 없어요, 이게. 왜? 실수해. 그 전날 술 한잔 하셨나 봐. 이렇게 넣고 이걸 밟아야 되는데 동시에 넣고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응? 1년 12달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있어. 근데 여기 손가락이 여기 두세 개 없어. 너무 아파.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야장 날 때.
왜 그런가를 분석했더니 꼭 이렇게 넣으면 여기 두세 개가 없는 거야. 새끼손가락부터. 응? 오늘 첫날부터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해갖고 누르더라고. 아, 이게 1000번 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손가락이 없는 거구나. 아,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현장 실습 나가면 뭐 인권도 문제고 뭐 봉급도 뭐 박탈하고 그래서 순회교사가 하는 일도 뭐 출제가 됐었죠. 현장에 지도교사가 있는데 왜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암행어사잖아요. 현장 그 실습교사는 사장님하고 결탁돼 갖고 저 실습생도 아주 뭐 부려먹고 억울하면 그죠? 그리고 서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회교사가 하는 일 그것도 뭐 출제가 돼서 4점짜리. 그거는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서 그 실습을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걸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인권 탄압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없앤다고도 막 했었어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거야. 이슈가 된 거는 출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산학협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실습이에요. 그래서 현장 실습의 표준 계약서에 따라서 하느냐, 표준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냐, 뭐, 산업, 뭐, 그죠? 뭐, 산학협동에 관한 뭐, 산업안전보건법까지 그 노동법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노동법도 옛날 들여다봐갖고, 노동법에 있는 거야, 그게. 뭐, 산재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그런 데서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스탠다드에다 꼭 S 붙여야 돼. NCS인데, 5년 전부터 대학에서는 이미 NCS를 하고 있어요.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날 다 NCS로 합니다. 그리고 공업계 그 선생님 되실 분들 꼭 알아야 돼. 이미 특성화고등학교고, 그죠? 그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 다 뭐로 해요?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 이 두 가지는 NCS로 그 전문교과 2 과정을 짜요. 이게 국제고결은 전문교과 1인데,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 뭐, 일명 그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을 살리는 거고, 마이스터고는, 원래 마이스터란 말은, 영어로 마스터예요. 근데 그 독일어로 마이스터인데 이게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 장인 어른이 아니고 대장장이, 장인 정식. 그래서 도제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도제교육 맨날 또 출제가 되잖아. 사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장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NCS로 그 전문교과 이 과정을 짜요. 그래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특성화고나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이스터고,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는 원래는 전문교과 1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만 뽑아서 전문교과 2를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문교과 1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 그래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고등학교는 NCS로 전문교과 이 교과과정을 짠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초중고나 뭐, 그리고 이미 공사공단 같은 경우도 NCS로 다 신봐요. 다 바뀌었어요. 뭐 직무 기초능력이라고 그래요. 거기 뭐 수리능력이라든가 뭐 추론 판단 능력, 언어 능력이라든가, 그죠? 우리 아들도 공부하니까 내가 다 봤어. 이렇게 막 가끔 물어보고 하면은 뭐 문과인데도 막 이렇게 이과적인 거 뭐, 그죠? 뭐 공간 지각능, 그런 건 내가 또 풀어줘요. 풀어줘요. 그거 좋더라고. 왜냐면 뭐 초등학교 막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분은 막 다 오답 내는데 나만 맞춰요. 조카들.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어. 왜냐면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 공대 출신이 낫구만. 자기들 부모가 이제 뭐 안 되면 맨날 문제가 날라와. 10시 넘어가서 가면 너무 피곤한데,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머리도 안 감고 이거 풀어줘야 돼. 나중에 맞춰보면 역시 기본은 있더라고, 이게. 괜히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도 7년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그 문과는 참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NCS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갖다가 하나씩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 페이지에 2020년부터 거꾸로 써놨어요. 그죠? 2014년까지.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뭐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20년대에 이렇게 나온 거다 하는 거. 그림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제가 클릭해서 딱 따다가 거기다 놨는데 그 가운데 그림은 가끔 있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요만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